이번 영상은 코로나 이후 베트남 푸꾸옥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못 간 해외여행을 베트남의 제주도라고 불리는 푸꾸옥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위치상 푸꾸옥은 베트남보다는 오히려 캄보디아와 더 가깝지만 엄연한 베트남의 섬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관광객의 거의 대부분이 중국인이거나 베트남 현지인들만 찾던 곳이라 한국에서는 조금 생소한 지역이었지만 코로나 이후 중국인들의 여행이 현재까지 막혀있는 상황이라 지금 방문하면 아주 쾌적한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푸꾸옥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님을 동반한 가족여행, 따뜻한 동남아, 깨끗한 바다, 저렴한 물가, 가성비 여행, 꽉 찬 여행 스케줄, 안전한 치안이 가장 큰 유의 중 하나였습니다. 우선 여행 계획의 시작은 지역을 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비행기표를 예약하는 것이지요. 푸꾸옥은 현재 베트남의 비에젯 항공만 운영하고 있고 저가 항공사라 비행기가 작습니다. 5시간 30분 이라는 긴 비행시간 때문에 비상구 좌석을 지정하기 위해 한 달 반 전에 예약을 진행했고 에어스캐너 중 가장 저렴한 트립닷컴에서 인당 38만원의 비상구 좌석 지정 비용을 16,000원 추가 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kg 왕복 위탁 수화물을 9만원 정도 추가하고 3만원가량의 여행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 2명의 총 비행 경비는 95만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루 뒤 26만원까지 비행기 값이 내려가더라고요. 그 뒤로는 다시 36만원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비행기 표를 예약하기 전에는 무조건 며칠 비교해본 다음 평균보다 낮은 값으로 끊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상구 좌석 지정은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비상구는 11열 BC, D12A, 12F 이렇게 앞쪽 비상구고 27열에 ABC, DEF 이렇게 비상구입니다. 갈 때는 27열 올 때는 11열에 앉았는데 무조건 11열에 하시기 바랍니다. 앞쪽이라 빨리 내리기도 하지만 27열은 비행기 날개의 뒤쪽 부분이라 소음과 진동이 어마어마합니다. 비즈니스석 같은 건 없습니다. 비상구가 갓지니스석. 비에젯 항공은 기내 캐리어가 7kg까지 허용되고 500g 초과도 허용 안 해주기 때문에 특산품이나 기념품을 사실 거면 5만원 추가하셔서 20kg 화물을 꼭 사전 신청하시길 바래요. 현장에서 하면 더 비쌉니다. 다음은 숙소였는데요. 우선 푸꾸옥은 관광지라고 하더라도 한국의 3분의 1 정도의 물가라서 숙소비와 식사비, 교통비가 매우 저렴했습니다. 숙소는 푸꾸옥에선 나름 상위권에 있는 프리미어 빌리지의 3베드룸에서 4박 5일을 보냈으며 숙소비로 조식 포함 약 170만원이 들었습니다. 룸컨디션은 그저 최고. 진짜 엄지척이었습니다. 3층으로 나뉘어져 있는 구조로 1층 거실부터 1.5층 트윈베드, 2층 킹베드 테라스, 3층 퀸베드 테라스가 있는 그저 갈림 옆풀 빌라. 저희는 5인 가족으로 방문하였지만 제가 볼 때 최고 9명 3가족까지는 충분히 소화 가능한 숙소였습니다. 프리미어 빌리지는 1베드룸, 5베드룸까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여행가는 구성원에 따라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록 오션뷰는 아니었지만 사실 여행을 가면 순수하게 숙소에서 묵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가성비 있게 아이슬란드 3베드 풀빌라로 예약했습니다. 얼리 체크인이 가능한 견적은 1380불 200만원 정도였고 셋이 입실 가능한 견적은 170만원으로 약 30만원 정도가 저렴했습니다. 보통 푸꾸옥 도착하는 시간이 새벽 6시인데 이때부터 숙소 들어가는 3시까지는 사실 엄청나게 긴 시간이라 나중에 또 가게 된다면 그때는 꼭 얼리 체크인을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지에서의 교통수단인데요. 푸꾸옥은 한국이랑 운전하는 스타일이 같습니다. 우측 통행 시스템의 운전석도 좌측에 있습니다. 시내에 나가면 조금 복잡하지만 나머지 시 외곽은 차가 거의 없어서 매우 쾌적하게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불필요한 문제를 만들기 싫어서 저희는 택시를 주로 이용했습니다. 저희는 5명이 갔기 때문에 가기 전에 택시를 2대 운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푸꾸옥에 가면 7인용 SUV 택시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캐리어와 5명까지는 충분히 수용 가능한 차량입니다.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계속 7인승 SUV를 이용했습니다. 우선 푸꾸옥은 그랩 택시 시스템이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현지에 가서 현지 유심을 끼우고 그랩 인증을 하면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그랩 택시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푸꾸옥 자체가 휴양지이다 보니 관광지에는 항상 그랩 택시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랩 택시는 내가 있는 위치에서 가고 싶은 위치를 찍으면 운행거리에 비례해서 금액이 산정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택시비 바가지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가끔씩 그랩을 끄고 가격 흥정을 하는 택시 기사가 있지만 여기 이용하면 아주 편하게 여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숙소는 푸꾸옥에서도 제일 남쪽 끝에서도 외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숙소를 나오기 위해선 무조건 택시를 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그랩택시 기사 한 명과 인연을 맺은 뒤로 계속 그 택시 기사를 카카오톡으로 호출해서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랩으로 우선 금액을 산정한 다음 1만 5만 동 정도 더 가격을 올려주면 원하는 시간 어디든 항상 20분 전에 먼저 와서 대기하고 있었을 정도로 약속을 철저하게 잘 지켜주던 기사였습니다.
진짜 현지에 가서 그랩기사 한 명이랑 친해지면 무조건 여행이 편해질 겁니다. 저는 한국에 매일매일 한국 손님을 가져가요. 아. 아까는 공항에 우리 자하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에요. 저 중국 사람 50만 동. 약간 중국 사람 안 좋아해요. 머리 아파요. 다음은 여행 스케줄입니다. 푸꾸옥 여행을 계획한다면 분명 한국의 여행사나 카페를 통해서 여행을 계획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4개 정도의 여행사를 비교하면서 가장 많은 예약을 한 곳은 피크타임이었고 다음은 풋바사, 푸꾸옥 도깨비였습니다. 여행사마다 분명 장단점이 있고 계획되어 있는 스케줄도 다를 것입니다. 피크타임은 우선 라운지가 시내 근처의 푸꾸옥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곳을 기점으로 남부와 북부로 가는 셔틀버스가 주기적으로 운행 중이고 재휴해진 숙소로 웬만하면 버스가 다 픽업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버스 시간을 잘 이용한다면 이동수단에 대한 걱정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여행사 카페에 비해서 단일 티켓 판매도 많았고 우선 홈페이지가 깔끔해서 피크타임에서 많은 예약을 한 것 같습니다. 현지 유심, 모닝얼리버드 패키지, 푸꾸옥 혼돈섬 케이블카 티켓, 베르사유 머드스파 정도를 예약했네요. 해당 상품은 따로 리뷰를 해드릴까 합니다. 5일간의 꽉 찬 여행 스케줄로 정말 빡빡한 일상에서 제대로 된 풀힐링을 잘 즐기고 온 여행이었습니다. 푸꾸옥 자체가 큰 섬은 아니기 때문에 4박 5일이면 충분히 즐길 거 다 즐기고 올 수 있는 여행 지역입니다. 저렴한 물가와 고수를 제외하곤 거의 대부분 입에도 잘 맞는 음식 스타일, 아름다운 바다와 친절한 사람들이 많았던 인생의 좋은 기억으로 각인될 베트남 푸꾸옥 여행 여러분들에게도 적극 추천드립니다.